인사청문회를 개선하겠다는 새누리당, 부실 인사 감추려고 깜깜이 청문회 하자는 것인가? 어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공직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회의하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국회의원 발언에 주의 의무 위반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부실 인사 감추려고 깜깜이 청문회 하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새누리당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뒤로하고 비공개하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국민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공직자의 자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 수준의 인사들만 골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상식 수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해 인사청문회에 당당히 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 탓만 하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제도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도덕성 심사소위원회를 만들어 비공개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개선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우려한 대로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일명 장그래법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장그래가 원했던 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 계약 연장 후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이 비정규직에 더 오래 있으라고 하고 고령자 또한 비정규직에 있으라 하고 회사가 법을 어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이라고 정부가 대대적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는데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고용규제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3대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놓고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더니 그야말로 노사정 합의가 정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들러리였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었는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불안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4대강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3일 발표한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5개 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6개 보에서는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대강에 가둬둔 물 11억 톤은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개 보 중에 6개 보의 물바지 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청과 생태공원은 생태계 보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만으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담합과 불법, 횡령,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토목 분야, 환경 생태 수질 분야, 농업 분야, 경제 분야 등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최종 결론인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위원회가 지적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한 발짝 나서야 합니다.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회 차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면, 담합 비리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비자금 조성 의혹과 4대강 사업 목적의 실종이 없다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수원 해킹 사건과 신고리 3호기 근로자 사망 사건은 관리 무능의 인재 사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어야 했던 원전 해킹 사고, 크리스마스 하루 뒤 3명이나 목숨을 잃은 신고리 3호기 내 질산 누출 사고, 이들 사고의 원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한수원과 박근혜 정부의 관리 부실, 무능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유출했는지 알지 못하는 해킹 사고에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루에 들어간 근로자 2명은 26일 오전에 이미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경찰의 발표에 유족은 물론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시공사가 늦장 대응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인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한수원 사이버 공격과 신고리 3호기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한수원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땅콩향 사건도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 발표에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한 자료 확보에 뉴욕공항 관제 교신 기록 제출 협조는 한참 뒤에나 하고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는 이메일을 늦게 받다고 답변하고 사무장 조사에 사측을 동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 가로채기, 답변 수정에 제지는커녕 조사 확인서 수정을 사측에 요구하는 비상식적 조사를 했습니다. 부실하고 불공정하고 기본조사조차 충실하지 못한 조사가 바로 국토교통부가 한 조사였다니 경악스럽습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실망스러운 조사였습니다.
이럴 거면 국토부는 조사를 왜 했습니까? 국토부는 검찰에 부속된 조사관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항공보안과자 등 보안과장 등 3명은 징계, 4명은 경고 조치하는 등 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신뢰는 바닥에 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억울한 사건이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 또한 땅콩 회항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수준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 꼭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14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원 10명이 선출되고 특위는 2개가 신설, 5개가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123개의 법안이 의결되었는데 그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했던 안전 25 법안 중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원자력 안전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법률,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탱크 저장 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화학 활성법, 환자 안전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등도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5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에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 등 3대 과제에 집중해 법안 처리와 합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